166번입니다. 자,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바로 P3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먼저 우리가 이 항등식이면 사실 이 P3의 값을 구하려면 A와 B를 알아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이 P3이니까 자, X자리에 한번 3을 먼저 대입해 볼까요? 3을 대입하면 얘가 5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 9 2니까 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P3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을 대입하면 81이 되고, 바로 3의 제곱 9가 되어서 9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알면 되겠다. 바로 A와 B의 값만 알면 바로 P3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A와 B를 알기 위해서는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PX가 사실 이 자체를 전개하면 3차식이잖아요. 3차식. 3차식이니까 우변이 4차식으로 PX는 1차식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물론 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PX를 뭐 X 플러스 예를 들어서 K로 두고 전개한 다음에 계수 비교를 해도 되겠지만 자, 곱꼴로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PX 자체를 모르니까 이 수가 0이 되는 X 값을 양변에 대입하면 PX가 사라지겠죠. 그죠? 따라서 x의 자리에 먼저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우변 전체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전체가 0이 되죠.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6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바로 4a가 되겠죠. 얘가 플러스 b 자체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제곱짜리에 뭐를 적어놓는다?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제곱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서 이 식 자체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루트 2를 대입해도 되고 바로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변을 보니까 이게 또 4차, 이것도 2차, 즉 보기차 형태 맞죠?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 x자리에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가 항등식이므로 그냥 x제곱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2를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x제곱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우변이 0이 되고 자, 자변은 모두 다 짝수차가 되기 때문에 x 4제곱은 x 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 x 제곱 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결론적으로 2의 제곱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x 제곱 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 자리에 플러스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도 되지만 x제곱에 바로 또 제곱 4차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에 바로 무엇을 대입해도 되겠다? 2를 대입해도 자, 식을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BB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서 R을 빼버리면 0이 되고 12가 되면 바로 플러스 2a가 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따라서 2a가 12가 되므로 a는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가 6이면 여기에 대입해 볼까요?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니 b 마이너스 8이 제로니까 b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A 값 6, B 값 8을 찾았으므로 A가 6이면 여기는 9, 6이 얼마가 되고 54가 될 것이고 자, B가 8이니까 여기는 B 자리에 얼마를 이렇게 8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89에서 54를 빼면 되니까 바로 35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가 7호 35가 되기 때문에 30으로 5로 나누어 주면 결론적으로 P3의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x 자리에 플라마이나 루트 2를 대입해도 되지만 x제곱 자리에 2를 이렇게 대입하는 바로 수치 대입법도 있다는 것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67번입니다. 자, 항등식에 관한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등식이, 자, 임의의 실수 K 이렇게 남았네요. 그죠? 따라서 이 등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럴 때 상수 XY에 대하여 XY의 곱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따라서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꼴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 맞습니까? 자, 그러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KX 제곱이니까 여기에 X 제곱, X니까 K가 없죠. 자, 상수 파트로 가면 되고, KY 제곱이니까 여기 Y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y는 자, 이쪽 k가 없는 쪽으로 마이너스 13k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3이 되면 되고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바로 이 k가 어떤 수, 모든 실수값을 가져도 항상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k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 즉 방바라방방 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가 되고 13이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바로 XY, 즉 X와 Y의 무엇을 물어본다? 곱을 물어보네요. 그런데 합이 있고 제곱의 합이 있으니까 곱셈 변형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바로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2배의, 자, 내가 찾는 바로 XY 곱이 된다. 즉, 이 곱이 바로 내가 찾는 바로 무엇이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답. 바로 이 자체가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어주면 되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답 XY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68번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일단은 관계없이가 나왔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눈치채야 돼요. 이 관계없이가 K에 관한 문자이기 때문에 K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K에 대한 어떤 등식이 나온다면 그 등식은 바로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무엇으로 갖는다? 근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근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2차 방정식은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까? 바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1이란 말은 여기서 해석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이므로 X가 바로 미지수가 되는 거죠. 미지수. 따라서 X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 K가 어떤 값이 되어도 어떤 실수값이 되어도 어떤 값이 되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가 되어도 항상 X는 누구를 갖는다? 1을 근으로 갖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냄새는 나지만 이 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K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정식이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X 값이 바로 근이 되므로 X가 1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근은 이 방정식에 뭐 해줘도 성립한다?
대입해줘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3m에 n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식을 만족시켜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식이 바로 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뜻이죠. x 이꼴 1이라는 글을 만족시켜주는 이식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따라서 k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1과 마이너스 2와 요 1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라지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K니까 여기에 1이 들어오고 KM이니까 M이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3M이니까 3M은 여기 들어오고 N은 K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이 어떤 수가 되어도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수의 값이 방바라방 되면 됩니다. 따라서 M의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N이 0이 되어서 바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m에서 n을 빼면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n이 3이므로 자, 3을 빼버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 문제가 잘 나오는 유형인데 바로 그는 x가 1입니다. k가 1이 아니에요. 근데 1을 대입했을 때 그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근데 이 식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9번입니다. x-y는 1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 이 조건이 하나 지금 들어있네요. 그죠? 이것을 만족시켜 주는 모든 실수 x와 여러분들 x에서 y를 빼어서 1이 되는 xy 값은 정말 많죠. 5 빼기 4도 되고 100 빼기 99도 되고 1억 빼기 9,999만 9,999도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도 되겠죠. 무수히 많은 무엇입니까? 실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3 플러스 1일 때 y가 루트 3이면 바로 그 수도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켜 주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다. 즉 모든 xy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 식은 바로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x가 있는 거, y가 있는 거, xy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도 2차, y도 2차니까 결론적으로는 x 2차, x 1차, 그리고 y도 2차니까 y도 여기에 y도 2차 항이 있다면 y도 2차, y가 항이 또 y항이라도 있으면 1차 그리고 x도 y도 없는 항 0이 되어서 항등식이니까 0, 0, 0, 0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다 방바라방방 방방방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죠? 조건이 하나 있으니까 이 식은 다시 말하면 y 꼴 무엇이라고 x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y 자리에 무엇을 x 마이너스 1을 뭐 해도 된다? 대입해서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px 제곱 플러스 qx에다가 y 자리에 무엇을 x-1을 대입하는 거죠. 이 y 자리 다시 한번 보면 y라는 문자가 있는 곳에다가 바로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리고 ry 플러스 2 꼴 0인데 이 y라는 문자를 무엇으로 바꿔버리겠다?
x-1로 모두 다 이렇게 바꿔버리겠다. 즉, 대입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이 식은 원래는 xy에 대한 항등식인데 y를 모두 다 x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식은 바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하여 XY 두 문자 중에서 한 문자를 그냥 다 다른 문자로, 즉 X로 통일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X는 무엇입니까? 이 식에서 X는 이항하면 Y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 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서 Y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놓고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집 자체는 XY에 대한 항등식이지만, 자, Y라는 문자를 모두 다 X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Y라는 문자가 없어졌잖아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x밖에 없으니까 x가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그리고 x에 대한 1차, 그리고 x가 없는 상수항 이퀄 0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px 제곱이니까 p는 어디에 들어간다? x 제곱 자리에, 개수에. qx니까 q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얘를 전개하면 x 제곱이 되니까 바로 x 제곱의 개수 1을 여기 대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는 1이라서 여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고, 여기는 플러스 2x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있겠죠. 그리고 rx이기 때문에 자, r도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r과 남았는 플러스 2를 여기에 xy가 없는 상수항으로 모두 다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되면 되겠다? 바로 얘도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얘도 개수가 0, 얘도 개수가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p-1이 0이 되므로 p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없어지고 q 플러스 r은 0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r 값이 바로 마이너스 r이 이하하면 r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r이 3이면 바로 q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q와 r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Q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므로 P 값과 Q 값을 R 값을 모두 다 곱하라. 부호는 마이너스에 1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어서 바로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170번입니다. XY 값에 관계없이 이 분수식의 값이 항상 일정할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관계없이가 나왔잖아요. 관계없이가 나오고 XY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보통 XY에 대한 바로 뭐다?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분수식이지 등식이 아니죠. 는영이 없잖아요. 는영이 없죠. 우리가 이퀄이 있는 등식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등식이 아니잖아요. 이퀄이 없죠.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 값이 항상 뭐하다? 항상 일정하다. 자, 일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상수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값, 예를 들어서 이 값은 x, y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모든 실수 x, y 값이 들어가도 이 값은 항상 5로 일정하다. 아니면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다. 루트 3으로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일정하다는 말이 영어로 콘스탄트잖아요. 콘스탄트. 콘스탄트가 일정한 이런 말이 일정하다. 자, 그래서 무엇으로 일정하냐? 어떤 상수로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 이 값이 일정하다 할 때는 보통 수학식으로
는 K라고 이래 두고 K는 바로 무엇이다? 상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1 이꼴 바로 k배에 얼마?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넌 K로 두면 이 식 자체가 등식이 되니까 바로 이 식은 XY에 대한 무슨 식이 되겠다? 바로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두 글자 모든 세 글자 임의에 네 글자 관계업식이 나오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등식이 있어야지만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항등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두 다 1차죠. x, y가 없는 상수항 형태로 나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AX니까 A, BY니까 B, 플러스 1은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KX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ky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2ky 형태가 되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3k가 이하하면 플러스 3k가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니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된다면 x, y가 모든 실수값을 가져도 항상 0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식에서 먼저 k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 분수식은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A 값은 K 값과 같으니까 바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B는 바로 2K와 같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찾았죠. 자,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 플러스 b는 얼마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XY 값에다가 어떤 값을 몇 개 대입하고 항상 일정하니까 그뭐 예를 들어 1, 2, 3, 4를 대입한 다음에 아니면 1, 1, 2, 2를 대입한 다음에 갖다로 놓고 풀어도 되겠지만 자, 원칙 풀이는 바로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말은 이 분수식이 어떤 상수 K로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171번부터는 바로 개수의 합을 구하는 항등식 문제가 되는데, 자,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이 문제에 관해서 연습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그죠? 자, 물론 선생님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도 물론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으면 다 알겠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fx가 예를 들어서 2x 뭐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바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무엇만 나오죠? 바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이 된다. 요거죠. 바로 F1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다? F1의 의미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모든 항에, 여기서 상수항도 포함합니다. 모든 항에 무엇이다? 개수들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했는 것이 뭐죠? 뭐 다 알고 있겠지만 F0이잖아요. F0은 바로 무엇입니까?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상수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저 개수들만 우리가 모두 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에다가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x 값에 관계없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등식은 어떤 식이다? 바로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니까 항등식일 거예요. 항등식. 항등식이면 x에 우리가 어떤 수를 넣어도 모든 수를 넣어도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을 보면 모두 다 무엇입니까? 개수들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뽑아놨는데, 물론 여기서는 어떻게 바로 A0, A2, A4, A6가 되어서 바로 아래 첨자가 어떻게 짝수들만 다 더하란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아래 첨자가 6 짝수면 그 항은 바로 X6제곱 바로 짝수항이고 아래 첨자가 5일 때는 바로 그 항은 X5제곱 홀수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이 개수들만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된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식을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x 자리에 1을 먼저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즉, 1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즉, 4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좌변은 4의 세제곱이 되고, 그러면 우변은 x 자리에 1을 넣었으니까, 결론적으로 6제곱의 개수, x 5제곱의 개수, x 4제곱의 개수, x 3제곱의 바로 개수, x 제곱의 개수, x 1차항의 개수, 그리고 끝에 있는 상수항까지도 이렇게 다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A0부터 시작해서 A6까지를 다 더해두려고 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의 세제곱 64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누구만 우리가 원합니까? 이 전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A0, A2, A4, A6만 물어보고 있죠. 그 말은 이 A5와 A3과 A1을 뭐한다? 알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물어보는 거, 요 네 개의 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A5와 홀수 A3, A1이 없어지게 해주려면 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개수들만 뽑아내는데 이 A 홀수 번째 항, 홀수 항들은 항의 개수들은 없애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지수가 짝수가 되면 이 자체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미안합니다. 짝수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되지만 지수가 무엇이 되면 홀수가 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번에는 홀수항들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x 자리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 되나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되겠네요. 그리고 5를 더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8의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자, 짝수 지수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의 6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짝수들은 그대로 플러스의 부호를 갖고 홀수, 항, 즉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다섯 제곱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므로 A5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A5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x 4제곱은 짝수항이니까 플러스 a3은 어떻게 됩니까? 홀수항이잖아요. x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a3. 여기는 짝수항이니까 a2가 되고 여기는 a1x였으니까 마이너스 a1이 되면서 상수항은 그대로 a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모든 항이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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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 주면 되겠다? 변변을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항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짝수들만 더해야 되니까 짝수들만 더하기 위해서는 홀수항들이 뭐 해야 된다? 홀수 번째가 없어져야 되죠. 그죠? 따라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양변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4의 세제곱과 8의 세제곱을 더해주면 되고요. 얘는 A6과 A6을 더하면 2배의 A6이 될 것이고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A4, A4도 2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짝수항들은 몇 개씩 생긴다. 2개씩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2로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찾기 때문에 이 좌변을 계산해주면 4의 세제곱, 여러분들. 4의 세제곱은 여러분들 물론 64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의 제곱에 얼마 세제곱이 되어서 2의 6제곱이 되는 것이고 8의 세제곱은 어떻게? 8, 3번 곱하면 되지만 64 곱하기 8을 해도 되지만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2의 9제곱이 되죠. 따라서 2의 6제곱은 64가 되고 2의 9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512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더해도 되겠지만 이 자체가 바로 2의 6제곱 더하기 2의 9제곱이 되므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맞죠?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6제곱은 얼마가 되고 5제곱이 되고 맞나요? 5제곱이 되고 그리고 9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8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하나씩 2로 뭐 해주면 되겠다? 약분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의 5제곱은 32가 되면 2의 8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28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 16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160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죠? 선생님이 뭘 잘못했나요? 얘가, 얘가 얼마죠? 32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죠? 얘는 128이 아니죠. 얼마가 돼야 돼요? 2의 8제곱은 얼마입니까? 바로 256이 되는 거죠. 2의 7제곱이 128이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288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8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2의 8제곱은 어떻게 되죠? 바로 256이 되고 2의 7제곱이 얼마? 128이 되면 2의 6제곱이 얼마가 된다? 64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미스했습니다. 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짝수항, 홀수항을 이렇게 찾아낼 때는 어떻게 해버려라? 한 번은 1을 대입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런데 이 1과 마이너스 1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이 자리에 요 x, 요게 x가 나중에 변할 수도 있거든요.
뭐 x-1, x 플러스 1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x가 요 전체 밑이죠, 밑이 1이 될 때와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양변에 대입해주면 누구만 뽑아낼 수 있다? 개수들만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72번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X값에 관계없이 이등식이 성립하므로 항등식인데 어떻습니까? 뿔마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부가 번갈아 나오기 위해서는 X자리에 여러분들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먼저 해보시면 얘는 얼마죠? 3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5의 몇 제곱이 된다? 바로 4제곱이 되는데 자, 우변은 A0부터 시작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홀수항이 뭐가 된다? 홀수항이 바로 차수가 홀수항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다음은 짝수항이니까 A2가 되고 다음은 A3가 되고 다음은 A4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적어보면 A8은 짝수항이니까 A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요 자체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요게 바로 좌변에 있는 값이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7 빼기 5가 2니까 2의 4제곱이 되어서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73번은 동일한데 이번에는 모든 항이 플러스가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누가 없어요? A형이 없죠. 잘 보세요. 일단은 모든 항이 플러스니까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1을 대입하면 얘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바로 5 빼기 1,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4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4의 5제곱. 자, 그러면서 이 우변은 A0, A1, A2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바로 A10까지 모두 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4의 5제곱입니다. 여러분들 4의 5제곱도 4를 5번 곱하지 말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5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의 10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102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A1부터 A10까지예요. 그러면 A0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A0만 찾기 위해서 A0만 원하니까 나머지들이 다 모두 다 없어져 주면 좋겠죠. 이 전체가 없어지려면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이 A0는 X와 곱해지지 않았잖아요. 상수항이거든요. 그죠? 사실 얘는 상수항. 따라서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다? 0을 대입하면 되죠. 즉, 요 자체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 2차식을 5번 곱해도 결론적으로 상수항은 3을 몇 번 곱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모든 항에 바로 마지막에 3자가 이렇게 있을까 아닙니까? 5개를 실질적으로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할 때 최고차 항은 어떻게 발생한다? 최고차 항끼리 곱해가 딱 한 번 발생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딱 한 번 곱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A제곱은 그대로 3의 5제곱이 되겠죠. 그거를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0이 되고 0이 되니까 바로 3의 5제곱이 되면서 이 우변은 모두 다 이 자체에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모든 항이 0이 되므로 A 제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0는 바로 3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10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10은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높은 차수 몇 개를 곱해야 되겠습니까? 다섯 개를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x 제곱을 몇 번 곱한 것과 똑같아? 다섯 번 곱한 거와 똑같으니까 2x 다섯 제곱 미안합니다. 2x의 몇 제곱? 2x의 제곱 2x의 제곱의 몇 제곱? 전체 다섯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2의 x의 10제곱이 되니 바로 A10은 바로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문제집에 보면 이렇게 A0도 빼고 A1부터 시작해서 A10이 아니라 A9까지 계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는 가장 큰 차끼리 곱해서 한 번 딱 나오고 가장 낮은 차수인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값은 얼마가 되는가요? 1024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A0 바로 3의 5제곱이 3의 4제곱이 81 아닙니까? 따라서 381이니까 2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3을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A1부터 A10까지를 구할 수 있고 빼버리면 781이 나오죠. 그죠? 요게 이 문제의 무엇이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A1부터 A9까지 구하라고 하면 요 앞에 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1024에서 방금 A0 얼마를 빼주고 243도 빼주고 이 자체 781에서 다시 A12 32니까 32 자체도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는 원래 전개할 때 가장 각각의 요 하나에 우리가 강식의 가장 높은 차수를 곱해서 딱 한 번 나오고 상수항은 가장 낮은 상수항끼리 곱해서 딱 한 번 나온다는 거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